모닝스탁입니다. 딜사이트S의 박지호 대표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란과 미국 협상을 할 것 같죠. 서명 날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는 드디어 스페이스X가 상장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이제 앞서 속보로 전달받은 것처럼 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미국이 사실상 정쟁을 종료한다, 이제 종전이다. 보다 좀 구체화된 좀 이야기로서 백악관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이번 소식은 좀 신뢰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미 선물 지수 그리고 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유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선물 지수는 그래도 소식이 전해지는 그 즉시 상당히 큰 폭의 선물 지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오늘 월요일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고 또 지난주 금요일 스페이스X 상장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이야기도 좀 많았었고, 미 현지 내에서도, 월가에 정말 말 그대로 금융 자금을 다 싹 다 끌어모으지 않겠는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물론 스페이스X도 그래도 나름의 흥행을 성공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주요 칩 메이커들 역시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겠지만, 우려했었던 큰 폭의 어떤 낙폭을 확대한다든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흐름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래서 무난하게, 잘, 집어넣으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변수를 좀 해소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오후장 접어들게 되면서 도대체 왜 이런 하락 움직임이 발생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주말 사이에 스페이스X IPO에 관련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또는 한간에서는 리밸런싱이다 아니면은 지금 이제 철물로 일단 물량을 좀 넘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몇몇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상 대략적으로 15% 이상의 급등 그리고 NXT 애프터마켓 접어들면서 동시호가상의 상승분을 다 개워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을 일으켜줬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다시금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제로서 일단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기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서 지난 금요일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양호한 상승세 저점을 확인해주면서 반등폭을 좀 더 키워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와 상반된 흐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늘 그러하듯이 삼전직스의 어떤 강세 흐름에 맞물리면서 여타 종목군들은 그 흐름을 추종한다든지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가 될 것이고요. 또 그와는 좀 다르게 연관성이 없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대거 약세, 하락, 횡보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삼전직스의 어떤 상승세,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우주 항공이라기보다는 AI, 주도주,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따라서 여타 종목군들 그리고 삼전직스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타 그 외에 코스닥 개별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라든지 다소 조금은 아쉬운 약세 흐름을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 중심의 투자라든지 대응 또는 거래를 좀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 휴전이라는 것이 깔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세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삼성전자 좀 살펴볼 텐데요. 스페이스X도 결국에는 IPO해서 칩 쓸 거고 메모리 살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한 이후에 나온 자금들 결국에는 아시아 시장 그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집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에게 호재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테슬라 또는 이제 스페이스X 기준으로 이제 테라페비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또 우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이 좀 더 많습니다. 일단 가능은 하겠지만 이미 이제 구글과 엔비디아와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파생되어 나왔었던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이미 H100 기준으로 했을 때 우주 AI 데이터 센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지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는데 지구상에서 사용되었었던 기가와트급의 대용량 처리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열이라든지 쿨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송수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2027년 기준으로 메가와트급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의 일론 머스크의 발언 놓고 봤을 때 일단 하긴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수요는 어느 정도 새롭게 열렸으나 그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기에는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팩트로서 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와는 이제 반면에 지금 현재 각 빅테크 기업들이 별도의 ASIC 즉 별도 주문형 반도체를 또 계속적으로 설계하고 있고 또 생산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별도의 HBM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늘 항상 뭐 HBM 이야기만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뭐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HBM4E 그다음에 HBM5까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적인 어떤 R&D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역시 있어서 추가적으로 시기적인 좀 부분만 앞두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일단 산업에서 요구하게 된다면 뭐 퀄테스트 통과 및 대량 양산 그리고 공급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또 뭐 한간에서는 이제 얼마 전이었죠. 뭐 TSMC 회장이 지금 암만 수요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나중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식의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까놓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지명하지 않았지만 두 기업 외에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또 수요가 언젠가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언제까지 뭐 평생 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손익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의견들을 좀 무시하시고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팹이 새롭게 신설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도 평택 새로운 팹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길게 보더라도 3년 정말 짧게 보더라도 아마 3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일 텐데 그 정도의 시간 동안은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오고 있는 장기 공급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어떤 가격세 높은 가격 마진을 좀 남기면서 계속적인 공급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에 있어서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SK 하이닉스도 함께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트렌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HPSP 역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도 정보방을 통해서 안내드렸었던 종목이죠. 일단 고압 수소 어닐링 독점 이 부분은 국내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외에서도 과독점 구간에 있는 기업으로서 낸드 공정 고도화에 따른 이제 글로벌 고객사가 상당히 좀 다양해지고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잖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어닐링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판에 어떠한 EUV를 통해서 어떤 회로도를 그렸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물질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에어로 이렇게 세척한다라기보다는 보다 어떤 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도 단 1%라도 높이기 위한 그런 공정 중의 하나로서 불량률을 최소화시키고 수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량 양산 체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어떤 호응을 해주고 있고 또 거래량, 또 상승세, 또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도 최소 2, 3년간은 그래도 계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HPSP의 매출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프리장 공략주들 한 가지씩 열어볼 텐데요. 그 전에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종목 요즘 분위기가 좋네요. 후성, 지금 몇 거래일째 양봉인지 모르겠는데 6월 들어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19,000원을 넘어서는 움직임 보여줬죠.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좀 흐름 잡아볼까요?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너무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또 그와 함께 또 변동성도 정말 시가총액이 1,000조 원대가 넘는 종목이 이토록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투자에 있어서 보유에 있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금들이 상당 부분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상당히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후성이 아니더라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어떤 날은 후성이, 어떤 날은 두산 테스나가, 또 어떤 날은 제주 반도체가 말 그대로 이제 급등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전량 공급해 왔었던, 수입해 왔었던 그런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동진세미케미라든지 후성과 같은 기업들, 그 외에도 여타 기업들이 있겠지만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또 그 부분도 삼성전자라든지 또 SK하이닉스에 의해서 상당 부분 수혜를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닉스가 정말 과도한 약세 하락 또는 AI 섹터 테마의 어떤 정말 불가항력적인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당분간은 저점을 높여주는 특히 전고점을 넘어선 구간 내에서는 신고가 행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은 여타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장중의 변동성을 굳이 지켜볼 필요 없이 종가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 내에서 눌림목을 좀 공략해 보시는 전략으로 단기 매매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가격 전략을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현대차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삼성닉스다 보니까 그 둘의 어떤 약세, 하락, 횡보, 움직임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다소 아쉬운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이스X IPO가 진행된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 3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의 자사의 기술력 또는 어떤 부품에 대한 어떤 중요성 더 나아가서 2차 전지까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차는 신차 출시보다는 어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그리고 보선 다이내믹스의 IPO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군들이 하루는 약세, 하루는 강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뚜렷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로봇주는 시장에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현대차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변동성을 좀 더 일으켜준다 할지라도 전략대로 저점 구간에서 물량 잡으신 분들께서는 물량 끌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조차도 60만 원 전후 가격에서 일단은 물량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 앞서 직전에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전략은 계속적으로 고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보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비중 전략을 제가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장중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가 프리마켓 시장에서 공략을 좀 해볼 만한 종목도 함께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과독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필수, 후공 등 글로벌 독점적 지배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도 물론 그 캐파 자체가 그리 크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독점이라는 것 그리고 절대적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세대 반도체에 특화된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국내 또는 국외에서도 대규모 수주를 계속적으로 성공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R&D가 되었든 또는 어떤 지분 투자가 되었든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변수로서 볼 수 있는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공급망 독식을 한 상황 속에서 일단은 마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앞서 재무 실적 또는 분기 실적 발표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적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흑자 과정 중에 있어서 발생한 R&D 비용이 좀 크게 차지했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연간 그 이후로도 당분간은 그래도 긍정적인 우상향의 실적 성장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이후 주말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열기가 조금은 가라앉은 듯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스페이스X가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 저조차도 또 여러분들조차도 감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가 상당 부분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도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1분기 일시적인 공백, 즉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백을 좀 꽤 부수는 돌파하는 2분기 메가 서프라이즈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우주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주요 핵심 소재, 부품 이런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좀 내재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HBF라고 부르는 고대역폭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삼성닉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구글이 되었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든 여타 빅테크 기업들도 기존 HBM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적인 연구도 하고 있고 물론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와 샌디스크도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진행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동사의 장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요와 또 새로운 공급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충분히 큰 긍정적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성과 기반의 이제 반도체 핵심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재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말씀드린다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기별로 수백억 원어치의 자사주 매입까지도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자신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도 충분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에 어찌 본다면 정점이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빠르고 또 확장된 용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기술이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유를 하지 않더라도 지표 삼아서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좀 필요성을 또 정보를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은 잠시 후에 한 2, 3분 내에 제가 어떠한 종목인지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실시간으로 장중에 내내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다 구체적인 전략 확인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기세를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죠. 어떤 종목일지 함께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모닝스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박지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